여러분도 이런 적 있지 않으셨습니까? 괜히 말을 많이 했다가 집에 돌아와 후회해 본 경험 말입니다. 그때는 분위기를 살리려고 했는데 오히려 어색해진 적은 없으셨습니까? 상대의 표정이 달라지는 순간을 느껴본 적은 없으셨습니까? 나이가 들수록 이런 경험이 점점 늘어나게 됩니다. 젊을 때는 말이 많아도 활발하다고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60대를 넘어서면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말의 무게가 훨씬 크게 느껴지게 됩니다. 특히 사람을 만나는 자리에서는 더 조심스러워집니다. 괜히 한마디 더 했다가 관계가 어색해지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그래서 많은 시니어들이 같은 깨달음을 이야기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말보다 침묵이 더 중요하다고 말입니다. 사람을 만날 때 벙어리처럼 조용히 있는 것이 오히려 편하다고 합니다. 처음 들으면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사람을 만나면서 말을 하지 말라는 것이 모순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삶을 오래 살아본 사람일수록 이 말을 이해하게 됩니다. 노년의 인간관계는 젊을 때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는 새로운 인맥과 기회가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드러내고 말을 많이 하는 것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60대 이후에는 관계의 목적이 달라집니다. 경쟁이나 성취보다 편안함과 안정이 중요해집니다. 이때 말이 많아지면 오히려 갈등이 생기기 쉽습니다. 노년에는 인간관계의 폭이 줄어드는 대신 깊이가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말 한마디가 관계의 방향을 바꾸기도 합니다. 경기도에 살던 한 67세 여성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분은 모임에서 분위기를 띄우는 역할을 자주 했다고 합니다. 농담을 하고 조언을 하며 대화를 이끌었다고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그분을 좋아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모임에 부담을 느끼는 사람이 생겼다고 했습니다. 그분은 그 이유를 이해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나는 좋은 마음으로 말을 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어느 날 친구의 조언을 듣게 되었다고 합니다. 말을 줄이고 상대 이야기를 들어보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분은 그 말을 듣고 태도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모임 분위기가 훨씬 편안해졌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더 오래 머물고 대화도 자연스러워졌다고 했습니다. 그분은 그때 깨달았다고 말했습니다. 노년에는 말하는 사람보다 듣는 사람이 더 필요하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처럼 벙어리처럼 조용히 있는 태도는 단순한 침묵이 아니었습니다. 관계를 지키고 마음을 보호하는 지혜였습니다. 많은 시니어들이 경험을 통해 같은 결론에 도달합니다. 말을 줄이자 인간관계가 훨씬 편해졌다고 말합니다. 갈등이 줄어들고 오해가 사라졌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노년에는 말보다 태도가 더 중요해집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왜 60대 이후에는 사람을 만나면 조용해지는 것이 좋은지 말입니다. 이유는 단순하지만 인생을 크게 바꾸는 지혜였습니다. 끝까지 들으신다면 분명 고개를 끄덕이게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대하는 태도도 달라질 것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불필요한 갈등을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60대 이후 인간관계는 젊을 때와 전혀 다른 모습이 됩니다. 젊을 때는 의견을 강하게 표현하는 것이 능력처럼 여겨졌습니다. 토론을 하고 주장하는 것이 성장의 과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노년의 인간관계는 방향이 달라집니다. 정답을 찾는 것보다 평온을 지키는 것이 중요해집니다. 말이 많아질수록 갈등이 생길 가능성도 커지게 됩니다.
특히 경험이 많아질수록 조언을 하고 싶은 마음이 커집니다. 나는 도움을 주려고 말하지만 상대는 부담을 느끼게 됩니다. 서울에 살던 한 68세 남성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분은 평생 직장에서 후배를 지도하며 살아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만나면 자연스럽게 조언을 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좋은 뜻으로 시작된 말이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동호회 모임에서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젊은 회원들이 점점 대화를 피하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그분은 그 이유를 이해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도움을 주려 했을 뿐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한 회원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고 했습니다. 선생님 말씀은 맞지만 부담스럽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 말을 듣고 큰 충격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분은 그때 처음으로 자신의 말 습관을 돌아보았다고 했습니다. 노년에는 맞는 말보다 편안한 말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혀를 줄이는 태도는 관계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선택을 존중받고 싶어 합니다. 조언이 많아질수록 간섭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비슷한 또래 관계에서는 더욱 민감해집니다. 노년에는 서로가 비슷한 경험을 가진 존재입니다. 그래서 누구도 가르침을 받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조용히 들어주는 사람이 더 편안한 존재가 됩니다. 경기도에 살던 한 65세 여성도 비슷한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그분은 친구 모임에서 건강과 생활 습관 이야기를 자주 했습니다. 좋은 정보를 알려주고 싶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모임 분위기가 점점 어색해졌다고 했습니다. 친구들이 말을 줄이고 웃음이 줄어들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분은 그 이유를 고민하다 태도를 바꾸기로 했습니다. 모임에서 말을 줄이고 이야기를 듣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놀랍게도 모임 분위기가 다시 밝아졌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더 많이 웃고 대화도 자연스러워졌다고 했습니다. 그분은 그때 깨달았다고 말했습니다. 노년의 관계는 말이 아니라 공감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말을 줄이면 오해도 함께 줄어들게 됩니다. 감정이 올라오는 순간에도 침묵이 갈등을 막아줍니다. 특히 노년에는 감정 회복이 느리기 때문에 더욱 중요합니다. 한번 틀어진 관계는 쉽게 회복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을 줄이는 태도는 관계를 오래 유지하는 방법이 됩니다. 사람을 만날 때 벙어리처럼 조용히 있는 태도는 약함이 아니었습니다. 관계를 지키는 지혜였습니다. 말을 아끼는 사람 곁에는 편안함이 생깁니다. 사람들은 그런 사람을 다시 만나고 싶어 합니다. 결국 침묵은 인간관계를 부드럽게 만드는 힘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시니어들이 말합니다. 말을 줄이고 나서 인간관계가 훨씬 편해졌다고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이유의 핵심이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자신의 평판과 존중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60대 이후에는 새로운 관계보다 기존 평판이 중요해집니다. 사람들은 오랜 시간 쌓아온 이미지로 기억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말을 많이 할수록 실수의 가능성도 커지게 됩니다. 특히 가벼운 농담이나 지나친 솔직함은 오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젊을 때는 웃고 넘길 수 있었던 말이 노년에는 다르게 들립니다. 사람들은 나이가 들수록 말의 태도를 더 주의 깊게 바라봅니다. 그래서 말이 많으면 가볍게 보일 가능성도 생깁니다. 반대로 말을 아끼는 사람은 신중한 사람으로 인식됩니다. 서울에서 복지관 활동을 하던 한 66세 남성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분은 처음 봉사 모임에 참여했을 때 적극적으로 대화했다고 합니다.
분위기를 좋게 만들고 싶어 이야기를 많이 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작은 문제가 생겼다고 했습니다. 누군가의 개인 이야기를 가볍게 언급한 일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분은 별 의미 없이 한 말이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당사자는 크게 상처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 이후 모임 분위기가 달라졌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조심스럽게 대하기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분은 그때 평판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노년에는 평판이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기반이 됩니다. 신뢰가 있는 사람 곁에는 자연스럽게 사람이 모이게 됩니다. 하지만 말 실수는 이 신뢰를 흔들 수 있습니다. 특히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쉽게 전하는 습관은 위험합니다. 처음에는 대화를 이어가기 위한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소문이 되어 돌아올 수 있습니다. 경기도에 살던 한 64세 여성도 비슷한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그분은 동호회 모임에서 분위기를 살리려고 농담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한 회원의 실수를 언급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분은 친한 사이니까 괜찮을 것이라 생각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회원은 모임에 나오지 않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분은 뒤늦게 후회를 했다고 말했습니다. 재미를 위한 말이 누군가에게 상처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처럼 말을 많이 하면 의도하지 않은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노년에는 이런 오해가 관계를 크게 흔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말을 줄이는 태도는 평판을 보호하는 방법이 됩니다. 침묵은 실수를 줄이고 신뢰를 쌓게 만듭니다. 또한 말을 아끼면 듣는 시간이 자연스럽게 늘어납니다. 듣는 사람은 편안한 사람으로 기억됩니다. 사람은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에게 마음을 엽니다. 그래서 말을 적게 하는 사람은 존중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노년에는 존중이 관계의 중심이 됩니다. 존중은 말의 양이 아니라 태도에서 시작됩니다. 신중한 태도는 사람에게 안정감을 줍니다. 그리고 안정감을 주는 사람 곁에는 사람이 머물게 됩니다. 말이 많으면 순간은 즐거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신뢰가 흔들릴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래서 노년에는 말보다 침묵이 더 큰 힘이 됩니다. 침묵은 관계를 단단하게 만드는 보호막이 됩니다. 많은 시니어들이 경험으로 말합니다. 말을 줄이고 나서 사람들에게 더 존중받았다고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 이유의 핵심이었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결국 내 삶의 에너지와 존엄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60대 이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자원은 시간이 아니라 에너지였습니다. 몸의 기운과 마음의 여유는 젊을 때처럼 무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말을 많이 할수록 에너지는 빠르게 소모됩니다. 설명하고 설득하고 해명하는 과정에서 마음이 먼저 지치게 됩니다. 특히 사람을 만나는 자리에서 말이 많아지면 더 그렇습니다. 괜히 분위기를 맞추려다 내 감정을 소모하게 됩니다. 내 생각을 이해시키려다 오히려 상처를 받는 경우도 생깁니다. 경기도에 살던 한 69세 남성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분은 모임에 가면 늘 중심에서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젊을 때의 습관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을 웃기고 이야기를 이끄는 역할이 익숙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오면 이상하게 기운이 빠졌다고 했습니다. 몸이 아니라 마음이 먼저 피곤해졌다고 말했습니다. 그분은 그 원인을 한참 뒤에야 깨달았습니다. 말을 너무 많이 하면서 스스로를 소모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 후부터
그분은 모임에서 태도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굳이 중심에 서지 않고 조용히 듣는 역할을 선택했습니다. 놀랍게도 모임이 끝난 후 훨씬 편안해졌다고 했습니다. 집에 돌아와도 피곤함이 덜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경험은 중요한 사실을 알려줍니다. 노년에는 에너지를 쓰는 방식이 삶의 질을 좌우한다는 점입니다. 말은 생각보다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합니다. 특히 감정을 담은 말은 더 큰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그래서 말을 줄이면 자연스럽게 마음의 기운이 남게 됩니다. 이 남은 기운은 나 자신을 위해 쓰이게 됩니다. 산책을 하고 책을 읽고 취미를 즐길 여유가 생깁니다. 삶의 만족도는 이런 여유에서 자라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존엄이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존중받고 싶어 합니다. 그 존중은 말에 많고 적음과는 다른 곳에서 나옵니다. 말이 많을수록 가벼워 보일 위험도 함께 따라옵니다. 반대로 말을 아끼는 사람은 무게감 있게 보입니다. 조용한 태도는 사람에게 신뢰와 안정감을 줍니다. 특히 노년에는 이 안정감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중심이 잡힌 사람을 존중합니다. 그 존중은 말이 아니라 태도에서 나옵니다. 서울에 살던 한 65세 여성의 사례도 있습니다. 그분은 모임에서 의견을 묻지 않아도 조언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 말을 줄이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대신 상대의 이야기를 끝까지 듣는 데 집중했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의 태도가 달라졌다고 말했습니다. 의견을 먼저 묻기 시작했고 중요한 이야기를 맡기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그분은 그때 깨달았다고 말했습니다. 조용함이 오히려 나를 드러내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노년의 삶에서는 존재감이 달라집니다. 앞에 나서서 드러내는 존재감이 아니라 묵직한 존재감이 됩니다. 이 존재감은 말을 줄일수록 더 단단해집니다. 또한 말을 줄이면 실수도 줄어들게 됩니다. 불필요한 오해와 갈등에서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됩니다. 그만큼 삶은 단순해지고 마음은 편안해집니다. 노년의 행복은 복잡함이 아니라 단순함에서 시작됩니다. 조용한 태도는 삶을 단순하게 만드는 가장 빠른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시니어들이 같은 말을 합니다. 사람을 만나면 벙어리처럼 있는 것이 나를 지키는 길이었다고 말입니다. 이 말은 극단적인 표현이 아니라 삶의 요령이었습니다. 말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필요 없는 말을 하지 말라는 뜻이었습니다. 노년에는 말의 양보다 삶의 무게가 더 중요해집니다. 그 무게는 침묵 속에서 더 깊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세 번째 이유의 진짜 의미였습니다. 인생을 오래 살아온 사람일수록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사람과의 관계는 말로 만들어지기도 하지만 말로 무너지기도 합니다. 젊을 때는 말을 잘하는 것이 능력처럼 여겨졌습니다. 자신을 표현하고 설득하는 것이 중요한 시기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60대 이후의 삶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이 시기에는 잘 보이기보다 편안해지는 것이 더 중요해집니다. 많은 시니어들이 뒤늦게 같은 깨달음을 이야기합니다. 말을 줄이자 인간관계가 훨씬 부드러워졌다고 말합니다. 갈등이 줄어들고 오해가 자연스럽게 사라졌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마음이 편안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을 만날 때 벙어리처럼 조용히 있는 태도는 약함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삶을 지키는 지혜에 가까웠습니다. 말을 줄이면 상대의 마음을 더 잘 보게 됩니다. 듣는 시간이 늘어나면 관계는 자연스럽게 깊어집니다. 사람은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에게 마음을 열게 됩니다. 그래서 조용한 사람 곁에는 편안함이 생깁니다. 그 편안함은 시간이 지나면서 신뢰로 바뀌게 됩니다. 노년의 인간관계는 신뢰가 가장 중요한 자산이 됩니다. 말이 많으면 순간은 즐거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침묵은 관계를 오래 유지하는 힘이 됩니다. 또한 말을 줄이면 마음의 에너지가 남게 됩니다. 설명하고 설득하며 감정을 쓰는 일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그 남은 에너지는 나 자신을 위해 쓰이게 됩니다. 산책을 하고 취미를 즐기고 가족과 시간을 보내는 여유가 생깁니다. 노년의 행복은 이런 여유 속에서 자라납니다. 말을 아끼는 태도는 존엄을 지키는 길이기도 합니다. 조용한 사람은 자연스럽게 신중한 사람으로 보이게 됩니다. 사람들은 그런 태도를 존중하게 됩니다. 존중받는 삶은 노년의 자존감을 지켜줍니다. 우리는 평생 많은 말을 하며 살아왔습니다. 누군가를 설득하려 했고 이해시키려 했습니다. 때로는 감정을 참지 못하고 상처를 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남은 시간만큼은 다른 선택을 해도 괜찮습니다. 조금 덜 말하고 조금 더 들어도 괜찮습니다. 그 선택이 삶을 더 편안하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노년의 삶은 경쟁이 아니라 균형이었습니다. 균형은 말의 절제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침묵은 관계를 지키는 가장 조용한 힘이었습니다. 여러분의 말이 누군가에게 상처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침묵이 삶을 지키는 울타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남은 인생이 더 평온하고 따뜻해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